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미 대선 결과도 발표가 됐고요. 중국의 부양책도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과연 다음 주 시장 어떨지 저희와 함께 이 시간 통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방송 중간에 고민 상담 시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고민됐던 내 종목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이 전문가와 함께 고민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전화가 불편하신 분들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도와줄 두 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라인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11월부터는 특별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충성 위원, 명성욱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반가운 얼굴 두 분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의 오늘 투자 전략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충성 위원님. 네. 자, 원래는 저의 좌충성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우충성이 되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뭐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앵커님 기분이 네. 네, 왠지 별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에요. 저의 오른쪽을 이제 책임져 주실 김충성 위원님의 다음 주 투자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그래요. 이번 주 시장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뭐라고 할까요? 뭐 미 대선도 있었고 중국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놓고 보면은 온통 이제 그 트럼프 쪽, 네,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이제 매수세들이 좀 기우는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딱히 바뀐 건 없습니다. 뭐 이번 주 내내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 특정 밴드 안에서 다소간의 등락들만 있었다 뿐이지 뭐 방향성은 딱히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은 다음 주도 이러한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또 지금 시장은 속도가 빠르죠. 어제는 저기였다가 오늘은 여기였다가 또 내일은 어디가 될지 모르는 이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시세의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도 어찌 보면은 네, 좀 그런 것들이 연속성, 지속성들이 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대응적인 부분들이 까다로운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네, 여러분들의 그 성공 투자를 위해서 뭐 다음 주 체크해야 되는 이런 그 섹터들을 몇 가지 좀 골라왔습니다. 많은 시청해 주시고, 첫 번째로 뭐 제가 그 주목하고자 하는 섹터는 뭐 전력 설비 네, 쪽이 되겠습니다.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전 세계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AI 이 수요가 상당히 지금 폭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생산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 모두를 가지고 있는 국내 업체들에 대한 이 관심이 지금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특히 뭐 변압기 쪽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이 변압기 쪽 관련해서는 뭐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은 초고학년 변압기 수출액이 뭐 약 6억 7천 달러 정도가 지금 나왔다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보면은 한 9,400억 정도 규모인데, 뭐 작년입니다. 작년과 그 비교한다면 약 40%가량이 그 증가한 숫자이고, 뭐 2022년과 비교하면은 2.5배가량 네, 아주 증가한 상당한 이런 그 성과를 지금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뭐 숫자로 증명이 된 케이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세부 내용을 뜯어 보면은 뭐 변압기 그 교체 수요가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그 미국이죠. 미국에서 한 33%가량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은 우리들의 기억에서 조금 잊혀져 가고 있는 그 네옴시티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 사우디 쪽에서도 한 30%가량을 수입해 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 나와 있는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유럽에서도요, 이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송전만 투자 같은 경우는 매년 8.6%가량
이렇게 그 증가를 좀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2030년이면은 이게 네, 570억 달러의 그 육박할 정도로 아주 크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국내 업체들에 대한 뭐 또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은 국내 업체들 뭐 우호적인 환경들이 좀 아니겠습니까? 국내 변압기 업체들의 경우 어찌 보면 이제 5년치 가량의 일감을 미리 다 수주를 해놨다. 그러면서 뭐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이미 뭐 기사화가 된 내용들인데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은 아직까지도 뭐 공급자 우위의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당연히 뭐 근본적 상승 모멘텀이죠. 네, 이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 때문에 이제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당히 또 견조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원동력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뭐 짧게만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에서도 우리가 그 관심을 두기에도 손색이 없다라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비중적인 부분들은 한 20% 정도로 공격적으로 여러분께서 접근해 가셔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고 일단 관심 종목 그래요. 이쪽은 좀 많은 종목들이 있죠. 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뭐 제일일렉트릭 그리고 뭐 재룡전기 정도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이들 종목들은 여러분께 뭐 친숙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바로 차트를 통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뭐 제일일렉트릭의 모습입니다. 뭐 다소간의 등락들이에요. 뭐 최근에는 뭐 지난 10월 네, 내내 그 부진했던 모습이었고, 뭐 최근에는 뭐 바닥을 딛고 다시금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이죠. 긴 호흡에서 놓고 본다면은 다이나믹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아주 큰 폭의 상승 그리고 급락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다소간의 등락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상승 추세. 하단과 거의 뭐 근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든지 저가 매수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수급적인 부분들 아직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외국인이죠. 외국인을 통해서도 수급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쪽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에서는 조정 시에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한 6, 8%가량 뭐 상승한 부분들이 있는데 봉 자체가 길어요. 그렇다면은 조금 이제 눌리는 시점, 조정 시에 네,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두셔도 손색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뭐 재룡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룡전기 역시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을 거예요. 뭐 역시나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언제든지 저가 매수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뭐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상반기에 아주 큰 상승을 나타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내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서부터 물론 이제 다소간의 등락은 있긴 합니다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방향성을 모색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뭐 수급 개선 조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언제든지 주가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여러분께서 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로 여러분께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그 섹터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는 물론 이제 많은 섹터와 종목들이 네, 반응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통신 쪽입니다. 5G, 뭐 통신 이들 sek터가 좀 유독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어느 증권사의 그 리포트가 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래요.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 또 이제 패권 그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인데,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 트럼프와 4차 산업 무슨 관계일까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근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트럼프가 오래전 뭐 대통령 할 때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일으킨 그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역시나 또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이 본격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그 5G 그 선정 기술을 도입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00조 원 가량의 이 경제적인 뭐 직간접적인 뭐 경제적인 그 이득을 좀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뒤질세란 미국이 또 이제 뛰어드는 이런 케이스예요. 뭐 5G 이런 그 선진 기술 도입을 이제 예고한 이런 그 상황이고요. 때문에 이제 미국 내에서 이 사업자 간의 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주파수 경매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6G
관련한 그 이슈가 또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요즘 시장의 힘을 감안한다면은 그런 이슈가 나온다 관련 종목들이 얼마든지 또 더한 탄력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그렇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5G, 뭐 통신 관련주들 이슈가 나오면 정말 아주 크게 부각된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이후에는 딱히 뭐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들이 반응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뭐 우리가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이 섹터 자체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 긍정적인 이슈가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실제로 또 이제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나타내느냐,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뭐 섹터 자체 당연히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관련 종목들 더한 탄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우선 그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뭐 서진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변 종목이죠. 머큐리 정도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종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뭐 서진 시스템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어제였습니다. 한 7%가량의 그 탄력을 나타냈고, 뭐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이상 탄력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또 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1선이라든지 또 5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거래도 제법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주요 이평선들을 돌파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추세 전환을 알리는 그 유의미한 시그널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빨간색이 보일 겁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아마도 추세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이제 외국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수급도 개선 조짐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상당히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네,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이런 추세적인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 그다음 머큐리입니다. 가벼운 종목이에요. 때문에 호가가 비어 있을 것이고 또 유동성이 많이 미흡합니다. 이 말은 조금의 매수세만 들어와도 확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3, 4% 혹은 뭐 10%, 20%씩 위로 확 뛸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조금의 물량만 나와도 그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이런 변동성이 상당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다 같이 하는 매매는 적합하지 않고, 여러분들 소액으로 혼자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뭐 괜찮다라는 판단이고,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어떻습니까? 단봉으로 내내 제한적 등락을 반복해오다가 봉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거래도 수반이 되고 있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네, 약간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는 이런 그 변동성들만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또 주가 자체도 바닥에 있으니까 뭐 부담은 없을 거라는 판단이고, 지금은 언제든지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머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섹터는 누구나 다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재건 쪽입니다. 네, 재건 쪽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쪽은 사실 그동안 꾸준히 언급돼 왔던 섹터입니다. 저도 그렇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뭐 여러분께 강조를 해왔던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선 전이죠. 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미 다소간의 등락들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이제는요. 뭐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해왔던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련 액션들이 얼마든지 취해질 수 있는 이런 그 시기이기도 해요. 당연히 관련 종목들 움직일 수 있는 시기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을 체크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트럼프가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가 중요한데, 트럼프 참모진이 일단 먼저 반응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게 그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내용은 그냥 이래요. 뭐 러시아가 점유한 그 우크라이나 영토를 뭐 동결을 하고 또 향후 20년 동안 뭐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황을 주시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죠. 이 종전안 괜찮다, 주목해볼 만하다, 이런 뭐 긍정적인 발언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재건주들이 반응하기에는
어찌 보면은 좋은 뭐 시기인 부분들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다음 주도 역시나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쪽 종목, 이쪽 섹터에서는 역시나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현대에버다임, 뭐 SG 이 정도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쪽에서 대표적인 종목은 SY 스틸텍이 있죠. 하지만 그런 종목은 이미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고 뭐 50% 정도 뭐 이미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잠시 후 AS를 통해서 리뷰를 한번 드려보겠고 일단 뭐 현대 에버다임 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뭐 건설 중장비 쪽 아니겠습니까? 소방차도 만드는 종목인데 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이 역시 마찬가지죠. 단순히 현재 보이고 있는 이 기간 동안만 놓고 본다면은 단봉으로 다소간의 등락을 나타내다가 거래도 수발이 되면서 역시나 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큰 물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쉬고. 그런데 이렇게 살짝 눌리는 이 과정들을 본다면 거래량도 없죠. 유입된 물량은 있어도 이탈하는 물량은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조정 국면에 있는 지금 시점에서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한다면은 역시나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뭐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SG도 있습니다. 뭐 아스팔트 뭐 이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세아베스텔과의 그 협력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사업 더 다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내내 제한된 등락들이 반복되다가 거래가 붙으면서요. 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올라오고 있고 역시나 빨간색도 올라오고 있죠. 외국인 기관도 긍정적인 동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뭐 가파르게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은 관심 종목 이들 종목들 한번 체크들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 여러분들 성공 투자 바라겠습니다. 김충성 위원의 전략 듣고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는요. 변압기의 판매량이 증가되면서 우리 전력 설비 쪽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5G와 통신 쪽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한 재건 관련 섹터까지 오늘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요. 저의 이제 왼쪽을 책임져줄 명성욱 위원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좌성욱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머니왕 함께 해주실 텐데요. 토요일 앞으로 어떤 시간으로 채워주실 건가요? 앞으로 토요일 시간이 한 주를 마무리 지은 거니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좌성욱이 좋은 겁니까? 중성이 좋은 겁니까?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반반이고요. 반반이에요? 제가 매주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전략을 좀 들어볼게요.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요즘은 뭐 지구촌이 지금 미국 대선으로 막 계속 회자가 되고 또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관련 이런 기업들만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를 맞이하는데 트럼프 1기 때 트럼프의 그 관세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연말까지 투자하는데 좀 더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가 된 상태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밤새 전개된 해외 시장 동향 간단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증시, 우리 증시부터 보면은요. 우리 증시는 사실은 이 거래소 시장의 모습을 보면 좀 답답하죠.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고점에서 상당히 어렵고 많이 눌려 있는 상태예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에도 이미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모습.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소외당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해외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독일의 닥스 지수, 이제 독일의 닥스 지수라든지 프랑스 카크 지수. 사실은 이제 주봉으로 보면 밀리기는 했지만 우리보다는 위치가 상당히 좀 안정된 이런 모습이죠. 이제 그래서 독일의 닥스 지수 또는 프랑스 카크 지수. 이것도 보면은 이제 최근에 저점을 보이는데 요 프랑스 카크 지수의 지금 일봉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독일의 닥스 지수. 그러니까 미국만 지금 신고가의 모습,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글로벌 시장들은
과거에 관세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상당히 부담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프랑스 가크 지수, 독일 닥스 지수 전부 다 지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미 증시만 보면은 다우 지수 뭐 신고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트럼프 정책, 나는 미국만을 위한 정책, 그래서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많이 얘기하는데,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고 우선주의면 차선도 있는 거잖아요. 미국을 먼저 하고 차선으로 누구를 뭐 이렇게 차선이 있는데, 지금은 우선주의가 아니라 아메리칸 온리, 그러니까 온리 미국만을 위한 이런 정책이 전개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우의 신고가 그리고 나스닥의 신고가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미 증시만 독야청청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 시장은 좀 어려웠는데, 근데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 우리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증시도 그때는 좋았어요. 1년 차부터 2년 차에는 약간 완급 조절을 보이고 3년 차, 4년 차 미국 증시의 흐름과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는 걸 참조하시고, 디테일하게 이제 종목군들의 흐름을 한번 봅니다. 어제 이제 보였던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 어제부터 이제 다우존스 30 종목에서 엔비디아가 들어가고 반도체 맹주 인텔이 이제 다우존스 30 종목에서 빠지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엔비디아가 들어가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어제 조정의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이렇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어제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조정이라고 해도 얼마나 지금 뭐 좋은 모습인가요? 최근에 이 엔비디아의 주가도 액면 분할 1,200달러에서, 요건 이제 기간을 짧게 봤는데 약간 길게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제 1,200달러대에서 액면 분할하면서 120달러. 1,200이면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데 120달러 하면은 좀 그래도 접근하기 편하다. 참 이거 웃기는 말이죠, 사실은. 그게 그건데. 근데 아무튼 액면 분할하면서 주가가 많이 지금 빠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면서 주가가 90달러까지 빠질 때, 120달러에서 90달러까지 한 30% 이상 빠질 때 일부 증권사에서는 엔비디아 AI에 대한 버블 논쟁이 있었습니다. 버블이다. 그러나 그때부터 주가는 열흘 만에 40%가 넘는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근래 또 102달러까지 빠질 때 또 버블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지금 주가는 150달러 가까이 또 40% 이상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분이, 시장에서는 어떤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좋은 내용들을 많이 발표를 해요. 이 너무 좋다, 베리굿이다 막 이러고, 그리고 많이 빠지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많이 눌려 있는 모습이어서 약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트럼프 당선이란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가 항상 해외 시장 동향을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다우존스 30 종목을 받고 나스닥을 봅니다. 나스닥을 보면은 어제 나스닥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뜬 종목은 포티넷이라는 기업이에요. 포티넷. 이 포티넷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미국 시장은 여러분 좀 주식이 좀 담백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담백한가요? 우리는 비비 꼬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실적이 좋다, 그럼 급등이 나오고, 실적이 나쁘다, 그럼 급락이 나오고. 우리는 실적이 좋다 그러면 급등하는 듯에다 급락이 나오고, 그래서 비비 꼬아서 우리가 상당히 힘들다. 근데 이 포티넷은 AI 성장에 따른 웹 기반 보안 관련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 기업이 세찬 상승을 보였는데, 사실 주말에 우리 시장에서도 보안 관련 기업, 모니터랩 또는 한사, 센즈랩 이런 주가들이 이제 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섹터가 비슷하게 전개된다라는 걸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 테슬라가 또 뭐 300달러가 넘는 고공행진 이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미 증시에서 인텔의 주가를 한번 봅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해외 주식을 좀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의 섹터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인텔의 주가는 지금 보면은 바닥권에서 지금 상당히 견조하죠. 잘은 몰라도 차트의 모습으로 보면은 뭐 우상향의 모습이고 안정된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 인텔은 뭐예요? 인텔은 다우존스 30에서 엔비디아에게 자리를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뒤처지는 이런 모습. 또한 지금 저기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하면서 TSMC나 삼성전자 잡겠다고 했지만 대규모 적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말입니다. 인텔은 대규모 적자예요. 대규모 적자고 또 앞으로 전망도 뭐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 보이는 이런 전망은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텔의 주가는 급락이 나온 시점은 당연히 실적이 적자이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고 지금 주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적자를 보여도 주가가 왜 뜨는지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인텔과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글로벌 파운드리. 이 글로벌 파운드리가 미국 회사입니다. 요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는 반도체인데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을 좀 강화시키는 거죠. 이번 트럼프의 정책 중에 하나가 미국에 제조 공장을 다시 만들겠다. 제조 공장하면 우리가 공장하면 약간 좀 첨단 산업보다는 뒤지는 듯 이런 느낌을 받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첨단 산업, 반도체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 제조 공장 이게 알고 보니까 파운드리 공장은요. 파운드리 쪽 반도체 공장은 지금 아시아에 다 몰려 있어요. 중국, 대만, 대한민국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가지고 제조업의 부재를 트럼프 행정부가 했는데 그 제조업의 반도체 부분이 글로벌 파운드리하고 지금 인텔로 채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섹터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라클, 엔비디아 또는 TSMC, 하이닉스 실적 굉장히 좋고요. 클라우드 부분이 좋으면서 AI 전반이 성장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굉장히 이번 실적이 다 좋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트럼프 정책과 무관하게 인공지능 관련 이런 섹터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 계속 관심이 필요하고요.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더존 비전 그리고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마음 AI 최근에 주가 조금씩 반전을 보이는 솔토록스 AI 쪽에서 이런 기업들 기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정도만 지금 보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AI가 전력을 너무 많이 소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충성 의원께서도 전력 인프라 관련 뭐 너무나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력 인프라에서 또 이제 원전 관련 섹터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원전 관련해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많은 기업이 있는데 좀 약간 탄력적인 것은 G2파워 또는 우진엔테 이런 부분을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태양 관측 관련 이런 이제 지금 공동 개발하는 이런 부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어제 미증시에서 S&P 500에서 가장 많이 뜬 종목 이게 이제 또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에요. 그래서 엑손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가 급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도 우주항공 관련 기업 전반이 긍정적입니다. 이노스페이스, 하이젠, R&M, 기타 우주항공 관련 전반의 기업들 앞으로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명성욱 위원의 다음 주 전략 함께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번 주 국내 시장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미국 시장 잘 정리해 주셨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할 섹터로는 AI, 인공지능, 그리고 원전 섹터, 우주항공, 우주사업 관련한 종목들까지 좀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시장의 영향이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충성 위원과 명성욱 위원이 다음 주 시장 전략 챙겨주셨고요. 두 분의 전략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토요일 머니왕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 두 분과 함께 챙겨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간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이벤트는 지나갔는데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시장은 왜 이럴까요 싶으신 분들 참 많으시죠. 특히나 내 종목에 대한 고민도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두 분과 함께 추가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저희가 고민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부터는요. 상담 시간이 늘어납니다. 더 많은 종목을 다뤄달라라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잘 받아서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전화 연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요일에 네, 이렇게 시청해 고맙습니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예, 한국파마요. 한국파마요. 매수가와 예.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매수가가 22,000원에 10%입니다. 네, 한국팜하고 매수가는 22,000원이고 비중은 10%라고 했습니다. 어제 종가는 18,000원을 눈앞에 두고 마감을 했네요. 예, 자, 예.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수익을 연결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실 것 제 같아요. 매수도 지금 해도 될지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오늘 김충성 위원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한국파마는 제가 봤을 때 10월 중순에 매수하셨죠? 예, 예. 그냥 사자 좀 올랐는데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우리나라 뭐 출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좀 있어왔던 내용들이기도 해요. 근데 예, 뭐 실제로 10월 중순에 뭐 출시가 되고 나니 그 순간서부터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좀 꺾인 것이 사실이거든요. 물론 다 꺾인 것은 아닌데 뭐 예. 그런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예. 접근하는 시기가 좀 아쉬웠다 정도로 좀 보시면 예, 될 것 예. 같은데. 근데 뭐 지난 건 지난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가느냐가 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보니까는 22,000원이에요. 뭐 매수하신 가격이 뭐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뭐 제가 선을 그어 놓게 된다면은 네, 이 라인에서 매수하셨고 또 이때 매수하셔서 좀 많이 밀려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올 만큼 왔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게 예. 뭐 개별 그 이슈도 있을 겁니다. 뭐 변비약 이 종목이 뭐 변비약이 뭐 식약처를 통과했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또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페토미 뭐 아무튼 좀 말이 어려운데 또 그 비만 치료제의 대항마 정도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예, 예. 기술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때문에 뭐 최근에 이 상한가를 나타냈었던 이 캔들 뭐 상한가 그 상승 시작 전까지 다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예, 예. 시작 전까지 예, 예. 내려오면 다시 반등이 나오거든요. 예, 때문에 예.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비중 10%이니까 충분히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예. 근데 다만 이거를 참고하셔야 돼요. 이 종목 호가를 보시게 되면은요. 예. 뭐라고 할까요? 되게 얇습니다. 얇아요. 유동성이 예. 많이 미흡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1억 이 정도 사야 조금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뭐 10,000원, 10만 원 이 정도만 사도 확확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네,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참 추가 매수는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만은 주가 자리 자체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라는 거죠. 예. 만약에 추가 매수 얼마에서 한다면은- 추가 매수예요? 네? 얼마에서 추가 매수 하면 되겠어요? 저는 지금 가격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17,000원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000, 17,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예, 매수할 예.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예, 말씀을 예. 좀 드립니다. 만약에 예, 그때 예. 매수하시면 평균 단가가 낮아질 거잖아요. 예, 예. 다만 그 이후에는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네. 아이, 그러면요. 애초에 예. 매수하신 가격까지 오면 땡큐다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예. 때는 약 2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평균 단가 낮추고 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2만 원 정도서부터는 비중 축소라든지 현금화 전략으로 예, 예. 가자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 아이, 네. 고맙습니다. 네, 성우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파마 살펴봤고요. 김충석 의원의 전략은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1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춘 다음에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 전략을 세우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연결 연결 주셨나요? 예, 삼성전자. 삼성전자요. 네, 네, 매수가와 80%. 비중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59,000원에 80%요. 네, 삼성전자고요. 매수가는 네. 59,000원. 비중은 꽤 크네요. 80%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9,000원이면은 굉장히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 명성호 위원과 함께 전략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고요. 예, 걱정이 많으시죠? 아이고, 본전이나 올라간지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다. 59,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이제 현재 가격이 57,000원이니까 예, 최근에 들어가신 거네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매수 가격으로 또 올라올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일단은 최근에 들어가셨으면 굉장히 시장에서 뭐 좀 부담되는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냥 결론 알고 드리면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현재 진입은 잘하셨다고 봅니다.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능성은 있나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금액이 크시거나 아니면은 주식 투자하는데 뭐 좀 여유 있게 보신다든지 좀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투자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지 알고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잘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저기 방송할 때 혹시 인텔이나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거 보셨나요? 그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텔은 지금 삼성전자 이번에 적자 났나요? 아니면 이익이 났나요? 적자는 아닌데 아니 많이 줄었다. 예.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했고 이익은 났는데 그 이익이 좀 적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 벌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인텔은 적자거든요. 인텔은 엄청난 적자예요. 근데 인텔의 주가는 대략 저점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올라가니 돈 버는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논리는 아니고 삼성전자가 8만 원 될 때 우리가 9만 전자, 10만 전자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전혀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 맞아요. 누구든지 다. 그러나 주가의 과거에서부터 흐름을 보통 보면은요. 지금 57,000원인데 59,000원에 들어가신 지금은 굉장히 용기를 내신 거고 그 용기를 잘 내신 것을 저는 좀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늘어놔도 별로 뭐 마음에 와 닿지는 않죠.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외국인이라고 치고 삼성전자를 파는데 뭐 최근에 한 2% 정도 팔았어요. 보유 물량에. 지금도 50%가 넘게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한다라면 그 외국인의 매도세에 너무 우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는 삼성전자를 지금 자리에선 내일도 밀릴 수 있잖아요. 월요일 날도 뭐 500원이 됐던 100원이 됐던 밀리면은 여유가 있다라면 좀 더 추가 매수의 관점인데 이미 지금 80% 샀잖아요. 그러니까 뭐 80%면 많이 사셨는데 그냥 그대로 홀딩하고 갖고 계시면 하루하루의 등락은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여유 있게 보신다면 아마 좋은 시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글로벌 메모리 1위의 업체가 삼성전자입니다. 2위가 하이닉스고 3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위도 요즘 주가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에요. 1등이 지금 HBM, AI 성장에 따른 고대역폭 이런 관련으로 문매를 맞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지나치다.
돈 많고요. 자금력 좋고요. 돈이 많이 자금력이 좋고요. 우수한 인재 많고요. 충분히 지금의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보시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1년 정도 보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판단이 안 좋은지 좋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유 있게 갖고 계시면 1년 안에 좋은 시세가 날 거예요. 그때 매도하시든지 한번 아니면 상담 코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는지 하고요. 지금 자리에서 절대로 위축될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 여유 있으면 더 사셔도 됩니다. 예, 네. 자신감을 줘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수익까지 꼭 연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참 걱정이 많은 종목이긴 한데요. 명성욱 의원은 삼성전자 59,000원의 진입은 참 잘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은 문자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전선 고민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2,030원, 비중은 40% 이렇게 설명해 주셨네요. 종가와 매수가가 지금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앞서 이제 김충성 위원님이 전력 설비 쪽 다음 주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 네. 이 종목 추가 상승 가능성 더 있을까요? 일단 섹터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뭐 매수가를 보니 뭐 12,030원이요. 뭐 비중 40%. 뭐 지금 어제 기준 뭐 가격을 본다면 약수익권에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을 뭐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뭐 바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뭐 대량 거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 종목 보시면은 그동안 내내 부진을 하다가요. 뭐 거래가 어느 정도 실리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와의 그 공급 계약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뭐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뭐 바닥에서 좀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만은 근데 그 이후의 탄력이 좀 부진한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에게 시급한 부분들은 섹터 자체의 기대감도 기대감이고 얼마든지 들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 자체의 유동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가 좀 실려야 돼요. 그래도 저는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수급을 본다면은요, 뭐 외국인 기관, 뭐 이들이 진짜 외국인인지, 뭐 진짜 매수세들인지 이건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메이저로 하여금 우리보다 돈 많고 정보력 있는 이들 주체가 매수한다? 뭔가 있겠죠. 수급에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닥에서 이제 거래만 좀 더 들어온다면은 이거는 턴어라운드,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입니다. 때문에 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 만약에 이 정도 좀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한다면은 한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라인까지 11,500원 정도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 단기적입니다. 11,500원 정도 혹은 11,000원 이 정도 구간은 지지선으로 좀 인식을 하시고 여기서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한 13,500 정도의 그 기술적 저항이 있습니다만은 이 라인을 넘는다면은 못해도 14,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섹터 자체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11,000원, 11,500원 라인 지지선을 잡고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한전선 살펴봤고요. 다음 문자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넥신이네요. 매수가는 12,300원이고요.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인데 매수가가 지금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명성욱 위원님. 어제 종가가 이제 6,950원이었거든요. 매수 이후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빠진 상황인데요.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거든요. 명성욱 위원님 도와주시죠. 이거는 뭐 그냥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12,000원대 사셨고 네. 지금 6,000원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거의 뭐 50% 가까이 빠졌는데 그럼 12,000원이 언제냐? 지난해 그러니까 5월 달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가가 빠지면서 지금 1년 6개월 동안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한테 이거 지금 여기다 좀 팔고 다른 거 하자. 네. 이건 뭐 또 그냥 그러면 열받는 거죠. 1년이 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투자,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빠지니까 안 팔다 보니까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투자를 하시는 문의하신 분은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은 아까 바로 앞에 상담을 했던 삼성전자 굉장히 안 좋지만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또 때가 되면 올라가잖아요. 그런 주식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그런 기업들을 사서
갖고 있는 전략이 좋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넥신이나 뭐 바이오 전반은 이제 성장주 섹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슈가 몰아치면 또 제넥신도 과거에도 보면은 한번 이슈 몰아치면 확 올라요. 근래에도 이제 한번 반등을 세차게 준 적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만 관련 이슈가 되면서 비만 관련 이런 임상 관련해서 이제 한번 세게 떴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한 달 동안 빠집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좀 마음이 좀 무거워도 그냥 갖고 계시고 바이오의 이슈가 전개되면 한번 반전이 나옵니다. 반전이 나올 때 한 10,000원 정도 올라가면 그때는 다시 한번 문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시고요. 그대로 갖고 계시고 제넥신과 같이 1년 6개월 동안 손실이 나고 갖고 있는 그런 투자 성향이라면 앞으로 돈 잘 버는 업종 대표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제넥신입니다.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우시겠지만 이슈가 있다면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이제 그때 가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저희에게 전화 주셨을까요? 이 가온칩스 6만 원에 60%인데요. 네. 이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네, 오늘 맞아요. 가온칩스고 매수가가 6만 원, 비중이 60%이네요. 비중도 어느 정도 있고 매수가도 현재 높은 편이라 매도를 해야 하는지 보유를 해야 하는지 걱정이실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네, 오늘 그렇다면 김충성 위원과 함께 이 종목 추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아유 좀 고민이 좀 많으시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종목 자체는 뭐 삼성과도 엮여 있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이제 시국이 좀 좋지 않다 뿐이지. 앞서 우리 그 명성우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삼성전자 놔두면 시기가 되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제가 봤을 때 이 가온칩스도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아직 바닥에 대한 그 신뢰도는 좀 미비한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림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뭐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그 주가 움직임이 이렇단 말이죠. 내내 제한된 등락들을 반복이 되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바닥은 잡았습니다. 뭐 하방 경직성이 지금 이런 구간에서 좀 나오고 있다란 말이죠. 가격적으로는 35,000원, 뭐 4만 원 이 정도 구간에서는 다소간의 등락을 나타내면서 바닥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이 정도입니다. 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비중도 보니까는 60%가 지금 실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태워야 되나 또 더 태운다고 하더라도 평균 단가가 많이 낮아지지도 않을 거예요. 일단 고민인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신다. 좀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도 아직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은 바닥인데 거래가 들어와야 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거래 없이 또 매수를 했으면은 더 오랜 또 시간과의 싸움이 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은 바닥인데 타이밍은 애매하다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때 되면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이고 뭐 지금의 그 불안, 고민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중에 더 크게 뭐 돌아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포지션 유지하자, 보유 물량 그대로 보유하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네, 혹시라도 그래요. 지금 하단 이렇게 네모 쳐놓은 이 구간이 지금 단기 바닥인데요. 지지가 돼야 되는 구간인데 이거를 만약에 깨뜨린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전화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흐름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근데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네. 오늘 가온칩스 살펴봤어요. 기다림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반도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참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가온칩스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거래가 들어올 때까지는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때가 되면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라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마이너스 상태로 종목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정말 힘겨운 시간인데요. 수익까지 기다렸다가 연결되기를 저희도 꼭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 되시나요? 삼성 SDI. 삼성 30, SDI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7만 2천 원에 20%. 네, 삼성 SDI 매수가는 37만 2천 원, 비중은 20%네요. 자, 네. 2차 전지 종목입니다. 명성욱 위원과 함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네. 주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타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네. 대형주가 좀 많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삼성 SDI의 경우에는 좀 많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전화 오신 지금 목소리가 아주 아리따우신 우리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많이 빠져서 걱정되시죠? 네. 힘내시고요. 여유 자금이 있으면 지금 이제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그랬죠? 20%. 20%요? 네. 그 이제 여유 자금이 있으면 10% 더 사세요. 아, 네.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요. 이렇게 많이 빠지면 지금 이제 뭐 원전이니 트럼프 관련 이런 주식들이 막 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갖고 있으면 돈 많이 벌겠는데, 근데 사실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간 걸 갖고 막 떠드는 거야, 전부 다, 시장은. 그러니까 네. 마치 남들은 잘하고 나는 바보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삼성 SDI 이런 주식을 투자하신다는 건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분과 마찬가지로 약간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좀 큰 회사, 네. 좋은 회사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염려되는데 37만 원대에 사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28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29만 원 이하에서는 더 매수합니다. 물량 더 사시고요. 아, 네. 그리고 반전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 35만 원까지는 일단 무리 없이 올라갈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은 10% 정도 추가로 사시면 가격이 좀 이제 평균 가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35만 원 정도 올라가면 충분히 손실은 아니고 이익으로 될 것이고 네. 또 주가가 35만 원까지 오면 이제 시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2차 전지 성장주 삼성 SDI 아주 좋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봤을 때는 좀 손실이 난 게 좀 안타깝지만 주가 낙폭 심화에 실적이 지금 좋은 전망이거든요. 이 연말 실적도. 그러면 네. 사는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지금 삼성 SDI 같이럼. 그런데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러면은 사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많이 주가가 빠져가지고 속상해 죽겠는데 이거 요번에 장사 잘해서 실적 좋대. 그러면 사는 거예요. 뭐 주가 더 밀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네. 더 밀릴 수 있지만 올라갑니다. 거꾸로 또 한 가지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실적이 좋다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죠.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실적이 좋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좋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좋다고 그러면은 거기서는 사는 게 아니고요. 팔까 말까 고민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한 삼성 SDI는 속상하고 힘들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유한 분들이 힘들 텐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은 리스크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적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선 비중 20%니까 10% 더 사시고 여유가 있다면 제 마음으로 여유가 있다면 20% 더 사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예. 좀 갖고 계시면 하루하루 주가는 모르나 조금 여유 있게 보면은 반드시 반전이 전개될 것이니까 염려 마시고 파이팅 하시고 주식 때문에 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주식 사면 네. 때를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여유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 SDI입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실적도 전망이 좋고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힘든 시간이겠지만 조금 시간을 잘 이겨내시고 수익까지 연결되시길 저희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컴투스 홀딩스고요. 매수가가 59,240원, 분할 매수하신 것 같아요. 비중은 12%입니다. 3년간 보유를 했고 어떻게 해야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여쭤보셨거든요. 자, 김중성 위원님, 네. 속상한 종목이기는 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다행히 뭐 비중이 좀 적어요. 네. 네, 12% 정도 뭐 적고. 근데 이제 59,240원의 그 평균 단가가 지금 찍혀 있는데, 근데 3년 됐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 가격 3년 동안 이게 안 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내내 지금 흘러내린 이런 케이스라고 할 텐데,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저도.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 방송에서 이제 종목 뭐 진단하고 상담을 드리면서 저는 항상 긍정적인 말씀들을 드립니다.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또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은 사실 좋은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좀 어찌 보면은 좀 반토막 이상이 좀 나 있는 상황이라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좀 슬슬 네, 좀 정리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좀 돌이켜 보면은 사실 뭐 지금도 하루에 뭐 20%는 기본이고 정말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다란 말이죠. 그런 것들 많은데 굳이 이 종목에 연연해 할 필요가 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자르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요. 그래도 한 28,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또 지금은 약 2만 원 정도의 그 바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만 원 선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워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직전 고점대가 되겠죠. 약 28,000원 정도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28,000원 정도가 오면은 전략 매도를 하게 된다면 또 포트폴리오에 그 충격이 있을 겁니다. 때문에 그거를 좀 그렇게 충격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한 절반이라든지 혹은 3분의 1이라든지 혹은 10분의 1이라도 그 정도에는 좀 줄이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컴투스 홀딩스였습니다. 속상한 종목이기는 합니다.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요. 이 종목은 2만 원 선을 지켜준다면 28,000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만 그때는 이제 조금은 매도하고 이 종목을 조금은 정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또 더 크게 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속상하시더라도 매수가 근처까지는 못 가더라도 조금 상승한다면 매도하는 전략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종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문자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갤럭시아 SM 남겨주셨어요. 매수가는 2,94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갤럭시아 SM 최근에 또 이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성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우리 예솔 앵커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오, 그래요? 네. 상승이 나오면 강하게 나와야죠. 네. 찔끔 나오면 기분 나쁘니까. 갤럭시아 SM은 뭐 우리가 뭐 조각 투자, 또 이제 뭐 약간 광의로 하면은 뭐 가상화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갤럭시아 SM의 주가는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2,900원대 샀는데 3,000원대가 이제 고점이죠, 근래에. 이 3,000원대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뭐 내일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이 갤럭시아 SM의 주주 관련 그런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트리니티 SM 매니지먼트 40.94%예요. 요게 이제 요 내용을 보면은 트리니티 SM 매니지먼트가 22.41, 조현준 11.35. 이 조현준 씨가 효성의 회장이죠. 그러니까 기업체 회장, 그리고 트리니티 SM 매니지먼트의 최대 주주도 조현준 효성 회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한다라면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충분히 조각 투자 관련해서 부각이 될 수 있고요. 또 든든한 주주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든든하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3,000원대 이상 손실 없이 올라갈 때 그때 상황 봐서 이익을 실현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갤럭시아 SM이고요. 최근에 이제 조각 투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뭐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으로도 움직이는 그런 기업인데요. 추가 상승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은 손실이지만 걱정 말고 조금 더 보유해서 큰 상승까지 연결해보자라고 명성 위원님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민 참 많으셨을 텐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이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주간 보유하시다가 고민되는 종목 다음 주 이 시간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충성 위원의 AS 종목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SY스틸텍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에도 이제 저희 점검을 해주셨어요. 더 끌고 가자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번 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재건 관련한 종목 미리 공략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뭐 재건 쪽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도 부각되는지 그러면서 종목들도 언급드렸고 뭐 좋게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은 뭐 지난주도 뭐 AS를 들었습니다만 지지난주도 AS를 들으셨죠. 뭐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으니 기술적으로 또 종가를 기준으로 5일선 이탈 여부를 체크하자. 뭐 이탈하게 된다면은 비중 절반이라도 줄이자. 뭐 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바로 그렇죠.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그 이를 이용해서 어쩌면 챙기는 전략을 좀 하셨을 것이고 하지만 이제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지난주에 또 AS를 드리면서 이미 뭐 모멘텀은 살아있다. 차라리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지금 자리에서는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또 아주 또 모멘텀을 제대로 받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 종목은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뭐 저 멀리도 안 가겠습니다. 네, 저 멀리도 안 가고 단순히 나와 있는 차트만 놓고 본다면은 애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자리들은 추천드렸던 자리들은 바로 이런 자리들이죠. 또 지나고 나니 실제로 매수했어야 하는 타점이에요. 네, 맥점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저점들이 꾸준하게 높아지면서 우상향의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최근에 있었던 이 조정은 네, 매수를 했어야 하는 또 맥점이 되는 이런 자리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또 이렇습니다. 이러한 또 보조 추세선을 연결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5일선 이탈을 했던 이런 지점에서 이제 비중을 좀 줄이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뭐 지금부터는 또 추가적인 만약에 또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네, 역시나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또 챙길 거 챙겨두는 이런 전략을 좀 취해 놓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역시나 그 내려오면은 또 이런 뭐 추세 하단 자리에서는 또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되니까 지금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좀 챙길 거 챙기자라는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공략했던 재건주입니다. 여전히 뜨거운 섹터이고 뜨거운 종목인데요. 지금은 이제 챙길 건 챙기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좀 보유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제 주가가 조금 내려온다면 그때는 매수 관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점검을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은 에이징랜드입니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데요. 지난주에도 이미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는 사람도 참 많거든요. 이 종목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뭐 이 종목 뭐 추천드릴 때만 하더라도 네. 사실 뭐 반도체 외치던 사람은 없었어요. 뭐 저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물론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반도체는 당연히 봐야 되는 겁니다만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여러분께 뭐 좋은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만 좀 약간 좀 뒤숭숭합니다. 이 섹터 자체가요. 뭐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것들이 원체 부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뒤숭숭하다라는 것이죠. 아직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짧게 뭐 최근에 나왔던 그 이슈로 하고 한다면은 테슬라죠. 테슬라도 뭐 SK하이닉스에게 칩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섰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뭐 기업형 SSD 관련 내용인 거죠.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파두입니다. 파두와
이를 이제 공동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 바로 이 에이징랜드가 개발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모멘텀 역시 깔고 있다. 또 요즘에 또 이제 또 트럼프가 대통령에 또 당선이 되면서 테슬라 또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좀 역시나 뭐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뭐 괜찮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부분들 지금 최근에는 이 박스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박스권 하단의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손색이 없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뭐 그동안에는 옆으로 긴 과정은 올라오고 있는 21선 보이시죠? 네,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1선. 이와 이격을 축소하는 이런 건전한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나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손색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 종목 뭐 타점 잡아드리는 날이 있겠죠? 네,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충석 의원님 아주 솔직하게 추가 점검 세워주셨어요. 반도체 조금은 힘겹고 내려올 때 오히려 좀 매수하자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 통해서 또 매수 시점 잡아준다고 하니까요.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명승욱 의원의 종목 점검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함께했던 방송에서 공략했던 그렇죠. 종목이네요. 마이크로 디지털 보겠습니다. 이 종목 일주일도 안 돼서 상한가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계속 우상향 차트 그리고 있는데요. 혹시 얼마까지 바라보세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고점이 16,000원대. 네. 그래서 이 고점 부분까지는 한번 반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마이크로 디지털은 우리가 이제 진입 시점은 뭐 요 가장 저점에서 한 거죠. 이제 요날 이제 시초가에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이제 진입을 권해드렸고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요 세포 배양 관련 그러니까 인도에서 아주 굴지의 기업들 인도 시장에서 그런 두 곳과 지금 세포 배양기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이렇게 할 정도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기업들하고의 해외 시장에서의 이런 진행 과정. 요거 이제 성장성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봐야 되고요. 또 트럼프가 이제 미국에서 쓰는 제약이 약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 그래서 미국 내 생산 기반이나 파트너십 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 지금 디지털은 미국 북미 A사하고 이제 파트너십 대규모십을 이미 맺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미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한 투자가 그렇게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필수 의약품의 핵심 공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아메리카 헐스트 트럼프의 공약입니다. 오로지 미국에서만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에도 충분히 마이크로 디지털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북미에서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기업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가는 점진적 반전의 모습을 보이는데 전고점 16,000원 선 충분히 한번 돌파 시도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명석 위원님 중장기만 강한 줄 알았더니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강합니다. 하루 만에 나온 종목도 있더라고요. 바로 시메스 한번 더 볼게요. 부자들의 숨은 전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알려주신 종목인데요. 하루 만에 8.6%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시메스 다음 주도 추가 상승 나올까요, 위원님? 하루 만에 8% 떴는데요. 네. 또 이틀 만에 또 20% 뜨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땐 뭐 노선은 두 가지죠.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게 다 노선은 두 가지입니다. 올해의 목표, 이번 주의 목표, 하루의 목표. 즉 뭐냐면 투자에도 좀 여유 있는 투자, 중장기 목표가 있을 것이고 단기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장기 목표는 오늘 질문을 해주신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SDI 굉장히 지금 속상하잖아요. 이런 건 좀 여유 있게 보는 측면에서는 대략 사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단기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 이제 이 시간을 통해 소개하는 종목.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시메스를 목요일 날 장 끝나고 10시 방송에서 소개를 했으니까 이제 금요일 날 어제 하루 만에 이제 주가가 8% 정도 상승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시메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로봇 또는 이제 물류 로봇이고요. 물류하면은 여러분 택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쿠팡이라든지 이런 유통업종에서 이제 물류 이런 부분의 분류가 상당히 필요한데 이미 CMS는 이제 쿠팡에게 이런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쿠팡이 CMS에게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분 참여를 한 것이죠. 물론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에 투자하면서 로봇의 혁명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투자했던 중소업체들이 상승하는 것처럼 우리도 쿠팡 물류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쿠팡에 이런 지분 투자를 받은 CMS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고 충분히 앞으로도 지금 16,000원인데 2만 원 이상 상당히 안정된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드립니다. 네, 현재 16,000원인데 2만 원까지 바라봐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하루 만에 8%대의 상승 나온 종목, 다음 주도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어떤 종목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봐야 하는가, 그게 참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김충성 위원님과 종목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진입을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섹터들에서 종목을 웬만하면은 선정을 좀 하는데 오늘은 달라요. 달라요? 네. 저는 재건을 예상했는데 재건이 아닌가 보군요. 네, 틀렸습니다. 어떤 섹터예요? 그만큼 사실 이렇게 봐야죠. 앞서 뭐 속도 빠르고 뭐 시세와 시세의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응적인 부분들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좀 앞서 말씀드렸던 섹터들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또 이제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일단 종목은 샤페론을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샤페론이요? 네. 제약바이오 쪽으로 뭐 친숙한 하시는군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뭐 비만 치료제 쪽에서도 뭐 속해져 있고 뭐 제약바이오의 견조함 그리고 최근에는 뭐 아토피 치료제죠. 뭐 기술 이전 모멘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확보를 좀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원형 탈모 시장에도 뭐 진출을 했던 이런 그 모멘텀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본다면은 그렇죠. 좀 거리들이 좀 많아요. 뭐 주가를 견조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동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뭐 상당히 뭐 추세적인 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거래도 제법 들어오면서 또 21선이라든지 5일선도 또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면서 우상향의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별다른 뭐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현재 형성된 추세들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선을 그어보면은 이렇게도 그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도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향이죠. 네, 이 라인, 지지 라인이 또 명확합니다. 또 이제 상단으로는 뭐 이렇게 좀 그어볼 수가 있을 텐데 어찌 보면 이제 조정 시 이에 거의 근접이 돼서는 매수 관점. 뭐 또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이런 그 직전 고점 라인 그 이상에서는 또 이제 매도 관점.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도 손색이 좀 없다라고 보여지고 가격 전략은 일단 마디 가격인 목표가 6,000원 정도를 일단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가격은 4,000원 정도 설정하겠습니다. 최대한 눌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접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충성 위원님의 종목 정말 의외입니다. 앞서 이제 전략을 세워주실 때 짚어주셨던 sek터가 아닌 개별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해주셨네요. 샤페론이고요. 최근에 또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굉장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인 만큼 다음 주죠. 다음 주와 이제 이번 달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6,000원까지 잡아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명성국 위원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자, 다음 주 이제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해도 좋을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요즘 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뭐 이스라엘, 중동 이런 데 이제 상당히 좀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안티 드론 이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좋은 회사 웨이비스라는 회사를 소개합니다. 웨이비스. 네, 요거 이제 웨이비스도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요게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겐 RF 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 겐 RF 이쪽 부분에 이제 국산화 성공한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드론 요즘에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죠.
뭐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수천억의 탱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니까 가성비 좋아서 우리도 뭐 가령 아파치 헬기 부대를 갖다 최근에 기사로 봤는데 그걸 약간 보류하겠다, 드론 부대를 양성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 안티 드론은 한마디로 그런 거죠. 이제 드론을 격추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안티 드론 또는 이동통신 인프라 또는 위성 및 우주항공 이런 이제 다양한 첨단 산업에 활용이 되는 FN, RF 반도체 이런 부분이 유일한 기술력이 좋은 그런 기업이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제가 초반에 해외 시장 동향을 보는데 사실은 이제 우주항공 관련 부분이 지금 머스크의 트럼프 지지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스페이스X가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 증시에서도 우주항공 기업들 굉장히 좋고 우리 시장에서도 최근에 AP통신이라든지 제노코라든지 우주항공 관련 부분의 주가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웨이비스 이 회사의 주가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런 지금 차트를 한번 간단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는데 이게 이제 어제 보였던 미증시 S&P 500에서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엑손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우주항공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주항공 관련 스페이스X와 더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신규로 상장한 웨이비스 아직 이제 노출이 되지 않은 이런 모습이어서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가격이 1410원 목표가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웨이비스입니다. 드론 관련한 종목이에요. 사실 이번 주에 드론 관련주가 또 꿈틀꿈틀거리기도 했거든요. 과연 다음 주 시장에서 드론 관련한 종목, 이 웨이비스가 크게 움직일 수 있을지 저희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명성호 위원님이 오늘 띄워주셨는데 무료 방송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가격 공개까지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먼저 김충성 위원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위원님? 지금은 여러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임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결과 이거는 달라지게 마련이죠.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현실적이고 승산 있는 전략을 가지고 또 시장에 임하셔야겠죠. 네,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통하고요. 또 지금 시장에 딱 들어맞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을 잘 읽어야 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필요한 전략 오늘 방송 직후 김충성 위원의 무료 방송 잘 준비되어 있고요. 명성 위원의 무료 방송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글쎄요. 지금 우리 증시가 해외 시장 특히 이제 미 증시만 지금 고공행진하고 유럽 증시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깊었고 우리는 이제 중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죠. 아무래도 이제 오늘 상담하면서도 느꼈겠지만 말없이 지켜보는 삼성전자 또는 삼성 SDI, 현대차 이런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을 갖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주식들은 중기적으로 보는 것인데 시장이 지금 많이 눌려 있는 만큼 그만큼 주가들이 많이 지금 빠져있는 저점에 있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런 주식들은 여유 있게 보시면은 지금은 대체적으로 매수의 관점이다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중기적으로 투자하는 것 외에 단기적인 시세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은 지금 트럼프와 관련된 또한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접근하면 단기적으로도 좋은 시세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와 중기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시장에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든 시장, 고민되는 종목, 이제 걱정 많은 시청자분들 오늘 방송 직후에 김충성 위원과 명성욱 위원과의 개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방송 직후 오후 1시에 참여하셔서 다음 주 투자 전략을 두 분과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머니왕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참 좋은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